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따로파의 자기 모습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어려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 진단을 하면서도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공문서답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문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립니까? 이게 잘 들립니까? 아니, 계속 바꾸라니까. 네, 대통령께서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 답하고자 했다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통계청 조사마저 문제를 삼는 소득 규모 성장을 밀어붙여온 문재인 정권,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어려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줍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이야기하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국회를 일상적으로 패싱하고 독단적인 대통령 정치로 일관해온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내 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라는 이 적대의 정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기는 공공기관 고용시설이 버젓이 자행돼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 선언과 군사 합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아랑곳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비준을 강행하고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자는 연마저도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여 사실상 무산시켜버린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과 배제가 아니라 이제라도 독단과 독선을 벗어난 참된 포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고 다른 이슈로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이승근 냉면 발언이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것인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킹도 북한산 석탄도 공공기관 세습도 이승근의 냉면처럼 말해지지 않는 한 가려지고 은폐되고 종국에는 실제하지 않았던 존재가 되고 가는 문재인 정권의 은폐 조작 기술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말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비트게슈타인의 언명처럼 이 정권에서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말해지지 않고 묻혀갔는지, 이승근 냉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승근 냉면조차 끝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왜 개입돼야 되는지 어제 자신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비슷한 내용을 들었다고 지난 11일날 이야기를 하고 지난 29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장에서 분명히 확인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닥달을 하니까 입장이 바뀌었다. 참 웃긴 장관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병력을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 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렇게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역시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병력은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줍니다. 양심의 자유가 물론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질서와 가치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상황적으로도 국가의 안보 이익마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양심적 거부의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대체 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해적병의 사회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보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의 부임 인선을 위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당에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에 미래를 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임자가 온다 한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잃고 애양난도 못 고칠 판에 소머리꾼만 바꿔봐야 이미 빗나간 송아지 찾을 길은 여전히 대략 난가리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정책인 마당에 그나마 남아있는 송아지마저 잃어버리기 전에 정책 기조를 하루빨리 바꾸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더 이상 경제가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꾸는 후임자 인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은 SOC 예산 성장과 경제 성장률 하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잔뜩 늘리면서 대신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올해 성장률이 최대 0.2%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기재부가 어제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 보고서를 통해 시인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7.1%,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늘리고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급여 지출 항목을 11.3%나 확대하면서 정부 소비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도는 0.8%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정부 투자로 인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해 경제성장을 오히려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부도 인정하듯이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나 삭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나랏돈으로 0.8%포인트 이상 성장률을 만들고 있는데도 올해 정부가 제시한 2.9%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세수 호황을 근거로 재정 지출을 마구 늘렸지만 국민 혈세를 푼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엄연한 경제 주체라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우리 경제에 마중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 확대는 오히려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또다시 재정으로 메꿔야 하는 되풀이되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를 깊이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어제 비대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경제 지표가 나왔다 하면 줄줄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한 일로로 치닫다 보니 슬슬 여권에서도 SOC 예산을 만작거린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전남 여수와 경북 포항 등지의 공장 증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그렇고 여당 출신 기재위원장이 SOC의 긍정적 측면이 많은데 정부가 4대강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SOC 예산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지어져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항만, 공항, 철도, 도로를 보강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말 그대로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인프라 확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매수와 고용을 늘리는 투표약이기도 합니다. 요즘 빈 강의실 불 끄기, 나돈 침대 조사, 고도로 제거하는 일 등 초단기 가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인프라 확충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예산을 대폭 늘릴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당의 민생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 소집을 해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일 모레가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듭 국회의장, 민주당 그리고 여타 정당에 대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입장 변화를 촉구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표결조차 없이 폐기시킨다는 헌법 정신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표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기된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에도 통일부 장관 해임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19억 5천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억 5천만 원 그 예비비 중에 지금 그 3억 9천만 원만 쓰고 1억 5천6백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지금 35억 6천8백만 원을 내년도 행안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그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경우 경제수석 교체 직후 이 특위를 설치해서 자리 만들기용 특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 특위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설치 법령을 만들어서 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하위 기구로 설치를 하고 예산도 기재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행안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누가 봐도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 정책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활동이 종료되어 함에도 이 예산 30억을 내는데 또 편성해서 이 꼼수로 이 특위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상들로 말하시죠. 이미자 예, 1년짜리 교육부 장관이 100년지 대계를 지금 1년지 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1년 땡겨서 2021년 조기 달성하고 내년 500학급 확대해서 추가로 500개 학급을 더해서 1000학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유치원 원화수는 67만 6천 명이고 국공립 유치원 지원율이 25.5%라고 합니다. 2021년까지 40% 달성하자면은 10만 명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보내야 되고 200명 수용하는 유치원으로 치면 500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설 유치원을 짓는데 부지를 찾아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설계심사 거쳐 개원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부지 매입 건축비 등으로 해서 유치원당 평균 120억 원 내외가 소요될 거라고 하므로 재원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교육청, 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이런 교육청에서는 전부 불가능 2021년까지 40%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런 내용을 교육부와 협의 때 보고했는데도 교육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1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굵직한 교육정책들을 2019년도로 앞당겨 추진하겠다며 말만 앞서고 있습니다. 취임식 때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19년도 시행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국가교육에도 2019년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도 내년도에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이나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검토 협의 없이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이 모든 주요 교육정책이 2020년 총선 출마 포커스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100년지 대개해야 할 교육정책이 총선용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거치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임자혁 감사님. 네. 최근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거리낌 없이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칼로 닭을 베도록 하는 이런 엽기적인 갑질 회사가 한국미래기술로, 이 회사 오너인 양진호 회장은 그동안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 등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진호 회장은 직원들에게 무차별 폭행과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고압적인 분위기와 보복이 두려워 직원들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한편 얼마 전 교촌치킨 회장의 육촌이 직원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간장이 담긴 빨간색 소스통을 치고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 직원들은 그의 폭행에도 고개를 숙인 채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 갑질 오너의 악몽과 기업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갑질 형태가 이제는 도를 넘어 사회 악으로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여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기업의 갑질 형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10톤급을 심으라고 직원에게 준 전무, 매출이 떨어졌으니 대가리 박아라, 내 집에 주말에 청소하러 언제 올 거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형병원 한 간호사가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불거진 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 법사위에서는 정의의 모성으로 인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직장 갑질은 침묵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사기업에서 당한 갑질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한국미래기술은 특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기업과 상사에 계속되는 직장 갑질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행정으로 직장 갑질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오후 3시 반에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수립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별도 오늘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개 발언 필요하신 분 없습니다.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